저는 지금껏 살면서 두 가지 잘못을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렇게 저희 곁을 떠나고서 제가 잘못했던 거는 제가 너무 건강했고 저희 아이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나라에서 그 예방접종하는 그 접종 백신에 대해서 정부를 믿었고 의사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저희 곁을 떠났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저희 아이에게 속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를 가슴에 묻고 살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은 백신 맞고 3일 만에 저 세상 갔어요. 토요일날 맞고 1월날 힘들어했어요. 5월날에도 식은땀을 흘리더라고. 우리 아이 몸무게가 키가 183이었고요. 엄마가 크니까 아들 몸무게가 80, 90을 나갔어요. 태권도 4단에 킥복싱까지 했던 애예요. 운동을 했던 애예요. 그러던 아이가, 그 건강하던 아이가 독침, 화이자 백신 2차 맞고 3일 만에 화요일 아침에 깨우러 방에 들어갔는데 온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저 세상 간 거예요. 우울증도 오고 저희 유족들이 가고 아들 같은 아이들 지나가면 만지고 싶고 가고 싶고. 네, 아들이 2019년도 7월 28일에 자다가 멀쩡했던 아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다가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당연히 원인을 모르니까 부검을 했고, 부검 결과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뭐 한두 달이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몇 개월, 거의 6개월 가까이 걸려서 받은 결과는 원인 불명입니다. 원인 불명이고 아무도 백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어요. 무지했던 제가 깨어나기 시작했던 게 코로나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늘에 그렇게 억울하게 떠났는데 자기 부모가 돼서 왜 우리 아이가, 우리 엄마가 내가 그 떠난 원인도 모르고 그냥 하늘로 남아있느냐. 어쨌든 하늘에서 되게 원망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코로나가 시작되고 어느 계기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백신에 빠져들었습니다. 잠도 못 자고 미친 사람처럼 백신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가 걸리면 어떤 참담함이, 어떤 처참함이 와서 죽는지를 알리려고 제가 있어요. 딱 들어갔는데 응급실에 들어가니까 의사가 어떻게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가슴이 답답해. 이 말이 우리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가슴이 답답하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코에 인공호흡기를 갖다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코로나 격리실로 바로 그때부터 가족과는 끝나는 거예요. 에코모는 혈관을 밖으로 떼내서 그 혈관 속에 산소를 투입해주는 기계래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게 한 30대밖에 없는데 마침 이제 어떤 경우에 그게 하나 있습니다. 나왔으니까 사용하시겠습니까? 예, 하루에 사용료가 300만. 겨울이면 3천만 원이. 우리 아내가 35일 했었어요.
그거 쓰라 그랬죠. 그 에코모는 양쪽 팔을 좀 혈관을 빼내가지고 지게장치 속에 넣어서 거기에서 혈관 속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더 조금만 잘못하면 산소가 호수가 빠져서 야단나니까 온몸을 그냥 붕대로 다 가만 놓다시피 묶어 놓는 거예요. 그때부터 거의 반 시체지요 뭐. 그래서 이대복동병원에서 35일 코로나가 걸리면 그 순간 그냥 호흡만 살아있을 뿐이지 죽은 신체가 똑같은 대응을 받아요.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자기 몸에 걸려있던 호수, 붕대, 가스 입고 있던 환자복 그대로 똘똘똘 말아갖고 화장품 돌아가셔서 염을하고 깨끗이 닦고 그때부터 한 나무 토막 취급했어요. 사람 죽음을 재수 좋은 유족에게 자꾸 뭐 이게 자네 아내뿐이다 하고 힘 줬지만 우리는 모르죠. 이게 뭐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모르고 이게 당신 아내요 6월입니다. 그만. 학교에서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경련을 한 거를 친구가 문을 따고 들어가서 이렇게 119로 후송할 때는 걸어갔어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눈만 뜨고 걸어간 거래요. 그렇게 가서 그 119가 가면서 포항에 있는 저한테 제 딸내미가 이제 경북에 있는 학교에 구미에 있는 학교에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사감 선생님이 전화가 와서 저는 가고 병원 가면서 이제 경련을 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의식이 있었습니다. 119 기사랑 제가 통화를 계속 하면서 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새벽 한 3시 한 4, 50분쯤 다시 또 경련을 하고 눈을 의식이 저는 그때 이제 정신이 돌아왔다. 집에 가자 하는데 그게 이제 경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구로 보내달라. 안 보내줍니다. 지금 최근에 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병원에서 안 받아주는 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안 받아준대요. 대구에 3차 병원이 5개인가 6개가 있습니다. 근데 안 받아줘요. 첫마디가. 못 옮겨주겠다는 거죠. 어차피 지금 가봐야 응급실에도 안 받아줍니다. 그 사이에 일어난 게 이제 혈소판이 떨어졌어요. 혈소판 수치가 떨어져서 수혈되고 이게 혈소판 감소죠. 그리고 또 뇌전증은 기본적으로 있었고 뇌염 증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마지막에는 그 심장에 부정맥이 와서 전기 충격하다가 실패하려고 안 됐는데 그 증상들이 전형적인 그 뇌염량이 또 부작용 증상입니다. 백신, 일반적인 모든 백신의 부작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백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199일이 있어요. 왜 4-2냐? 4-2라고 이게 뭐 따로 적혀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 영어로 뭐 probably not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이거는 사실 뭐 이게 잘 모르겠다. 근데 이거 백신이 아닌 것 같다. 막 약간 요 정도. 그다음에 5번은 이거는 명백하게 백신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들도 백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못해요. 근데 시간적으로 199일째니까 이거는 그냥 뭐 제가 여러 번 읽어봤는데 거기에서 풍겨지는 뉘앙스는 백신이 맞는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지났다.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질병청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도 얘들도 명확하게 피해보상 기준을 모른다. 중요한 거는 피해보상 심의 결과서에 보면 의학적인 근거는 한 줄도 없다. 어머니하고 저하고 격리를 당하는데 어머니가 자꾸 숨쉬기가 힘들다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보건소에다 어머니가 아프다.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응급실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안 된대요. 이제 오늘 가서 검사를 받고 음성을 받아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응급실을 가겠다, 병원을 가겠다라고 이제 보건소하고 통화를 했어요. 안 된대요. 그 다음 날이 주일인데, 일요일인데 12시가 격리가 끝나는 시간이에요. 제가 10시경에 한번 전화하고 또 11시경에 또 전화를 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응급실을 못 간다는 거예요.
아니 어제 두 번째 검사를 하고 격리 해제 하루 전날 검사를 하고 음성으로 나왔는데 왜 응급실을 못 가냐 하고 제가 따졌어요. 이걸 녹음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녹음을 했어요. 얘네들이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녹음을 했는데 그냥 뭘 틀어놓은 것처럼 그냥 안 됩니다 계속 응급실을 가겠다 병원을 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응급실을 못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동욱 회장하고도 굉장히 친한데 이동욱 회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이동욱 회장이 이걸 막을 수 있는 법이 어딨냐는 거예요. 응급실을 못 가게 하는 법이 어딨냐. 사람이 죽어가는데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12시 정각이 격리 마지막 시간인데 11시 56분에 심장마비로 사망이.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저들은 나쁘대요. 법이고 뭐고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지. 그리고 나왔어야지. 차가 나쁘다는 거예요 의사가. 그래 내가 나쁜 놈이다. 내가 문재인 멱살을 잡아서 끄집어 내리고 그야말로 밟고 싶은 거를 사실 저희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시는 이렇게 부당하고 잘못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과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세대들이요 이렇게 부당한 대접을 받고 생명을 잃거나 이 고통을 받거나 정말 자기 의사 결정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나와 있는 거고요. 이제 싸우면 돼요. 싸우자고요. 결국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인간성이 없다고 그래요. 바로 반포로 예. 보름에 네.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인간성이 없다 이제요. 병원에서 심장박동이 달고 이렇게 피 검사를 다 하고 다 했는데도 인간성이 없다고 이래요. 질병청에 이거 피해 보상 신청해가지고 인과성 이거 심의를 받은 것도 아니고 아니고 보건소에서 그냥 보건소 갔는데 보건소에서 아니라 그래요. 내가 이래고 지금도 아직까지 밥 잘 못 잤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으면 음식 맛을 몰라요. 다치고 나서 지금 치료가 안 돼요. 중도 이상이 오가지고 가까이 가가지고 진단서 끄는가 가지고 보냈는데도 인간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질병청에 아니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인간성이 없다 이거. 그러고 또 왜냐면 내가 개인 택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을 안 맞으면 밥을 못 사 먹었어요 나가갖고. 그래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두 군데서도 맞아라 하고 해갖고 맞았는데 이렇게 심한 줄을 몰랐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를 수술하고 나서 지금 1년 한 6개월 됐는데 하도 어깨가 아프니까 이게 아픈 데를 많이 치더라고요. 내가 한번 쓰러지가지고 화장실 전구를 갈다가 결국 저희가 지금까지 수년간 차가운 길바닥에서 특별법 제정을 외쳤지만 이거는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수십만 피해자들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난 8일 한덕수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의 답변 과정에서 코로나 백신은 과학의 영역이며 백신 국가 책임제를 충분히 검토했고 정부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자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은 다른 나라와 다르지 않고 인과성 입증 책임의 국가 전환은 다른 나라와 다르지 않게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한 국민이 2,550여 명이고 위중증이 1만 8천여 명입니다. 대한민국의 총리는 2만여 명의 피해자가 적은 숫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9명이 사망한 곳에는 득달같이 달려가 조문을 하면서
2,500여 명이 사망한 백신 부작용 피해는 적은 숫자라 말합니다.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해야 한다면서 왜 접종률은 세계 1위이며 사망률은 왜 세계 1위입니까? 마스크 의무 착용은 왜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그것이 과학입니까? 백신 국가 책임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이 손수 세운 분향소에 찾아와 지지를 호소하면서 내놓은 1호 공약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해야 한다는 인과성 입증 책임의 국가로 전환이 바로 백신 국가 책임제입니다. 한덕수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총리는 자신이 백신 부작용으로 희귀 질환에 걸려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면 그것이 백신 부작용인지 자연 발병인지 직접 입증할 만한 의학적,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피해자들에게 인과성 입증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까? 국가는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을 버렸고 국가기관은 백신으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을 피해 주장 학부모라 조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질병청으로부터 10개월 만에 백신 인과성 심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기 전후로 병원 한 번 안 가본 아이인데 백신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심의 결과에는 왜 백신 부작용이 아닌지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살인범을 구속하라! 전 국민 백신 맞춰 살인한 문재인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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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하라!